안녕하십니까. 살까 팔까 TV 나성민 연구팀장입니다. 오늘 모처럼 저희 세 명이서 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장 좀 최근에 이슈가 되는 그런 테마죠. 메타버스. 최근에 계속해서 메타버스가 이슈가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좀 시장에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메타버스라는 게 무엇이며 향후 전망이 어떻고 또 관련 종목들 어떤 흐름들이 예상될지 관련돼서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옆에 센터장님, 조영욱 센터장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옆에 김진웅 천임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메타버스라는 게 뭔지 요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좀 센터장님 메타버스가 뭔지 좀 설명 좀 네,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쉽게 말해서 가상현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전적 개념에는 뭐 초월, 메타 그리고 세계 유니버스의 합성어라고 이렇게 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 그냥 쉽게 말하자면 기존 VR 시스템에서 조금 더 컨텐츠를 진화시킨 내용물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조금 이제 설명이 조금 어려운데 그러면 이제 이게 가상현실에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우리가 옛날에 봤던 영화 어떤 거죠? 그 아바타 있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가상현실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내가 그렇죠. 가상현실을 체험을 하는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을 네, 하시면. 가상현실 속에 이제 아바타 자신을 좀 투영하면서 다양한 생활들을 좀 가상 공간에서 구현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일단 좀 생소한 그런 어떤 그런 개념이에요. 컨셉인데 좀 쉽게 접근을 하신다면 예전에 영화 아바타를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특수한 어떤 장치를 쓰고 새로운 가상현실 혹은 어떤 다른 현실에 자기가 이제 들어가서 투영이 돼서 어떤 생활을 하는 그런 것들인데 아직은 시장에서 조금 좀 생소한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게 왜 지금 이슈가 되나요? 일단 선임연구원이 왜 이게 이슈가 되고 있나요? 지금 최근에서 조금 일단 기본적으로 코로나19 시대에서 뭐 메타버스가 좀 비대면으로 각광을 받는 것도 있고요. 뭐 최근에 뭐 SK텔레콤, 뭐 순천향대학교 그리고 뭐 4월 2일 날 이제 뭐 한화 야구단에서 약간 메타버스 관련된 뭐 어떤 이벤트들을 발표하다 보니까 뭐 그런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어느 정도 좀 관심을 이제 갖는 모습이 보이자마자 좀 과거에는 뭐 주가 등락폭이 없었지만 오히려 이런 일상적인 이벤트에 맞춰서 주가 움직임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이슈가 됐던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비대면이 활성화되면서 이런 서비스들이 조금 더 빨리 성장하고 서비스가 나왔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원래는 기간이 좀 더 오래 걸릴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움직임들도 생각보다 좀 빨리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센터장님 일단은 요 메타버스라는 게 일단은 지금 이제 서비스가 시작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시장 전망이 어떤가요? 앞으로 향후 어떤 성장성이 있는 그런 섹터인가요? 네, 일단 특정 시장 조사 업체에서 조사한 바로는 올해부터 시장이 상당히 좀 급성장한다고 좀 표시가 되어 있고 25년까지 약 310조 정도의 시장 규모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명한 좀 통계처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완벽하게 신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좀 가장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대로 좀 완성이 됐을 때는 시장 규모는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일단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 규모가 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이제 VR이라든지 그런 가상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기존에도 오큘러스라고 해서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다시 조금 부각이 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이 장치가 좀 가벼워졌거나 아니면 예전에 유선이었는데 무선으로 되거나 이런 어떤 기계적인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어떤 발전도 좀 보탬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예, 물론 어느 정도 그 부분도 좀 보탬이 됐을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지금 VR 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멀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멀미를 잡지 못하면 사실 이 시장이 더 이상 커지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을 향후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센터장님은 요 열풍이 어느 정도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저는 일단은 일시적 열풍이라고 좀 봅니다. 예전 아바타 개봉 시기에 이 VR 관련 움직임이라든지 포켓몬고 때 이제 AR 관련한 움직임 네. 때라든지 이 정도 파급력에는 아직은 좀 한참 못 미치는 느낌이 들어요. 뭐 물론 향후 정말 대중적이거나 일상에 녹일 수 있는 컨텐츠들이 계속해서 좀 개발이 된다면 그때는 좀 얘기가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아직 시기상조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기상조인데 조금 더 주식 시장에서 조금 선반영이 좀 빨리 되면서 미리 좀 움직였다 이렇게 봐도 네, 돼요. 저는 그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그 김진우 선임연구원도 요 열풍은 좀 어느 정도 갈 거라고 좀 보시나요? 뭐 일단 장기적으로는 성장성은 있지만 뭐 일단 지금처럼 주가 움직임이 뭐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 이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단발성 움직임이 좀 강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비대면 관련된 코로나19 움직임이랑 같이 좀 엮인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지금 들어오는 수급은 사실 아직 실적 대비해서는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투기성 수급으로 보셔야 될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은 아직은 실적 성장세 대비해서 주가가 뭐 과하게 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 일단은 뭐 열풍은 맞지만 단기적으로 좀 과수급이 들어오면서 단기 시세가 좀 어느 정도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열풍이 조금 잦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네, 그런 맞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 있고 일단 그러면 그 관련주들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자이언트 스텝 예, 상장이 이제 지지난주 뭐 수요일 날 3월 24일 날 상장을 했는데 상장했을 때 뭐 상한가를 갖고 또 한 2, 3일 정도 강한 모습을 보였다가 또 한 4일 정도 연속 뭐 원봉 나오면서 조정을 좀 보였고 지난주 금요일 날 급등 나오면서 상한가 오늘까지 역시 뭐 상한가 부분까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자이언트 스텝 뭐 관련주로 이제 처음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요거에 대해서 좀 우리 센터장님께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뭐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광고 관련한 이제 시각 효과나 컨텐츠 음, 제작 등을 좀 주요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면 되고 CG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광고 시장에 좀 몸을 담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상장한 지 좀 얼마 안 된 그런 기업이고 성장성은 상당히 높게 평가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삼성이라든지 현대차 등 대기업 광고주 프로젝트를 맡은 적이 있고 앞으로도 이쪽 CG 기반한 광고 시장은 상당히 좀 파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광고 쪽인데 특수 효과를 기반으로 한 그런 광고를 제작하는 업체라는 거고 일단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대기업들이 이제 주요 고객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일단 뭐 선임연구원님은 요 종목 좀 향후 전망, 그러니까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뭐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랑 사실 뭐 직접적인 뭐 사업 연관성은 없지만 과하게 엮인 부분이 있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이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분명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된 성장성을 기대하시는 투자자분들은 관심을 가질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한 수급이 들어온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접근하시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과열권이 좀 수그러드는 모습이 들었을 때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성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좀 접근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뭐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일단 지금은 좀 단기 과매수권이기 때문에 좀 피했다가 어느 정도 좀
그런 물량들이 나오고 이제 지지가 되면 이제 들어갈 만하다라고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시는데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나오면 좀 지지가 될 것으로 보고 계시나요? 좀 길게 봤을 때는 사실 저는 가격으로 잡기는 솔직히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것보다는 저는 기간적인 걸 좀 놓고 보고 아, 싶은데, 기간적인 예, 거. 네네. 일단은 최소 뭐 3개월 이상은 조금 지켜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적어도 뭐 3, 4분기 정도 좀 완연하게 수그러들었을 때 그때부터 조금씩 진입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럼 그 한 3개월, 뭐 한 3, 4, 분기, 이제 한 1분기 정도 좀 기다렸다가 이제 사보자, 이런 네, 말씀이신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차익 실현 매물들, 즉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VC 물량이라든지 뭐 보유해서 물량들 풀렸을 때, 그 물량들이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됐을 때, 그때 들어가자, 이런 네, 말씀이신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예, 뭐 지금 이제 시청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조금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 같은 경우는 보유해수 물량, 즉 어느 기간 동안은 팔지 못하고 묶여 있는 그런 물량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장될 때 그 보유해수 물량이 어느 정도이며 어느 기간까지인지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보유소가 풀려버리면 그 물량들이 시장에 많이 출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보통 이제 상장되고 초반에는 급등세를 연출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지나면은 그런 이제 물량들이 이제 대거 나오면서 하락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선임연구원님께서는 사자 의견이신가요? 팔자 의견이신가요? 단기적으로는 사자 의견입니다. 단기적으로도 괜찮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뭐 상승 혹은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으신가요? 일단은 한 이번 주 길면 다음 주 정도까지는 좀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뭐 가격대로 따지면은 한 6만 원 선까지는 조금 좀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여기서 판단이 듭니다. 6만 네, 원까지면은 뭐 한 40% 정도? 네, 한 3, 40% 정도는 더 업사이드가 있다. 뭐 그렇게 네, 이제 맞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지금 센터장님께서는 이 종목 단기적인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 하루 이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뭐 지금 위치에서 평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팔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팔가 아까 의견, 예. 앞전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성장성은 충분히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성장성에 비해서 사실 지금 현재 시가총액 4천억이 넘는 수준은 조금 비싼 감이 있는 것 같고 4천억이 넘는 거는 시총이 너무 좀 비싸다. 네, 그리고 뭐 기술 성장 특례로 좀 상장을 했기 때문에 아직 밸류에이션을 좀 부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뭐 공모단에서 형성된 락업 물량이라든지 제한된 좀 유통 물량 때문에 이렇게 테마에 편중되어서 좀 올라왔다고 좀 보여지는 관점이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단기 트레이딩 관점은 모르겠지만 뭐 일주일 이상 이렇게 보유하는 관점은 조금 지금 위치에서는 자제하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뭐 하루 이틀 단기적인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어떤 열풍에 의해서 단기적인 수급이 들어왔고 또 락업 물량들 그래서 어떤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급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자. 그래서 팔자 의견이시고 우리 선임연구원님께서는 일단은 뭐 지금 테마 뭐 섹터가 아직은 살아 있기 때문에 뭐 한 일주일 정도는 좀 더 테마를 타면서 한 6만 원 선까지는 상승할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에 뭐 상승폭이 좀 큰 것도 사실이고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두 분 의견을 좀 잘 취합을 해서 들으시면서 좀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종목이 이제 한빛소프트이죠. 한빛소프트. 제가 알기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게임주가 맞는데 이것도 지금 그런 뭐 메타버스 관련주로 지금 엮여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센터장님 요 좀 내용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빛소프트 대표적인 지금 메타버스 관련 게임 산업 내에서 대표적인 메타버스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는 그 종목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일단 VR 게임에 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온 그런 종목입니다. 뭐 최근 스팀을 통해서
헬게이트 VR을 이제 글로벌 출시를 했고요. 4월 발매 예정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최근 시장에서 테마 내에서 좀 가장 좀 부각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VR 관련된 그런 게임은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여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요 물량들 이제 최근에 보면 3월 중순 때부터 뭐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3월 초부터 이제 뭐 랠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러면은 메타버스 관련된 그런 이슈 때문에 좀 올라온 측면들이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수급들은 대부분 다 메타버스 관련주로 좀 속하면서 좀 유입이 됐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그러면 이게 단기적인 혹은 또 중기적으로는 뭐 향후 전망 좀 어떻게 보면 될까요? 뭐 여전히 좀 VR 게임 컨텐츠에 대해서는 좀 시장 파이가 좀 많이 작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게임 쪽 컨텐츠에 대해서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한비소프트 같은 경우 역시 매출이라든지 뭐 밸류에이션 측면이 상당히 좀 취약한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상승 파동은 조금은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그러면 작년에 적자가 났었나요? 아니면 흑자를 좀 덜 하셨나요? 이게? 작년에도 제가 아까 보고 온 기억으로는 일단 적자로 좀 거의 작년에도 파악했는데 적자였고 올해도 흑자 돌아설 뭐 가능성은 뭐 근데 워낙에 매출 규모라든지 영업이익 규모가 워낙에 낮은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뭐 흑자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흑자 전환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이 있는 그런 회사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주봉을 봤을 때 지금 뭐 단기 박스권을 3월 초 단기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이제 한번 시세가 이제 분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뭐 전고점 네. 여기가 지금 보면 2018년도 한 3년 전 1월 달 가격인데 그거까지 지금 이제 돌파를 하고 지금 안착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어떻게 전망을 좀 하고 계시나요? 저는 좀 팔가 쪽 의견을 드리고 팔가 싶고요. 의견을 주시고요. 일단은 지금 최근 그러니까 오늘 상승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대선 관련주들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들이 너무 과열해 있다 보니까 조정이 좀 나오면서 그 수급들이 좀 반사적으로 좀 들어온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여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그러니까 VR에서 가장 큰 애로 사항인 멀미를 잡지 못한다. 그리고 그 도구의 착용 관련한 편의성 이 두 가지를 잡지 못하면 아직은 좀 관련 시장의 매출이 좀 크게 늘어나기 좀 어렵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VR 쪽 관련해서는 특히 게임 쪽 산업에서는 아직은 조금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게임에서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보면은 서머너즈 워라든지 뭐 그런 이제 블록버스터 그 게임들이 한번 터지면 그게 뭐 3, 4년, 4, 5년 제 기억으로는 지금 한 거의 7, 8년 동안 그거 하나로 지금 계속 해먹고 있는데 뭐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사실? 뭐 여태까지 한비소프트의 신작들의 성과를 좀 열어놓고 보면 조금은 아직 어렵지 않나 네.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럼 뭐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도 팔가 의견. 네, 단기적으로도 팔가 의견이고 장기적으로도 좀 팔가 의견.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전고점 돌파는 한번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봤을 때는 뭐 이평선을 지지를 좀 받고 있는데 전고점 부근까지는 한 차례 좀 터치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워낙에 시장 분위기가 좀 계속 좀 침체되어 있고 테마 내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선 테마가 조금 너무 가열되어 있다 보니까 네네. 다른 테마를 좀 찾아 움직이는 그런 수급들이 있을 수 있다고 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 부근까지는 한 차례 정도는 터치할 여력은 있다고 봅니다. 만약 뭐 트레이딩을 하고 계시거나 보유하신 분들은 뭐 전고점까지 한번 봤다가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또 중기적으로도 좀 살만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좀 치고 빠져나오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럼 선임연구원님께서는 한비소프트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저도 좋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차트적인 움직임만 놓고 보면은 뭐 전고점 돌파 뭐 아니면 터치 정도 가능성은 있겠지만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게임 관련해서도 사실 뭐 나오는 신작들이나 또 지금 게임 업종 내에서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뭐 한비소프트만의 강점을 가져갈 수 있는 게임이 아직은 미흡하지 않나라고 판단이 들고요. 뭐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사실
뭐 진행하고 있는 메타버스 사업이 딱히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단순히 뭐 VR 게임만 출시를 한 것일 뿐이지 그 이상으로 어떤 뭐 전진해 나가는 방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뭐 실적적인 부분도 뭐 2년 연속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크게 메리트는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실적적인 면에서도 매력적이진 않고 또 단기적으로도 VR 뭐 게임 관련주이긴 하지만 딱히 메타버스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팔자 네. 의견이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한빛소프트는 팔자 의견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위직 스튜디오입니다. 요거 최근에 뭐 메타버스 관련주로 해서 또 핫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최근에 주가가 꾸준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요거 우리 센터장님께서 또 요거 좀 설명을 좀 네,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뮤직 스튜디오 지난 12월에서 1월 대표적인 미디어 컨텐츠 시장의 확장 가능성을 좀 열어두면서 대표적인 종목으로 좀 상승 랠리를 좀 이어온 종목이고요. 그 이후에 이번 3월부터 좀 이어진 파동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의 신규 사업 추가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관련한 소식들을 기반으로 좀 이번 시세가 형성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작년 12월 달부터죠. 뭐 한 2월 달 초까지는 뭐 어떻게 보면 미디어 주들의 랠리로 인해서 같이 이제 상승을 했고 최근은 뭐 신사업으로 해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제 공시상에 이제 추가가 있으면서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뮤직 스튜디오 뭐 실적면은 좀 어떤가요? 실적은 뭐 확실히 좀 이제 올해부터는 좀 돌아설 거로 지금 시장에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충분히 그런 성장성을 반영해서 이미 좀 지난 12월부터 2월까지 계속해서 좀 쉼없이 좀 올라온 측면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번 파동 같은 경우는 조금 앞서 말한 그 성장성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상승 파동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이번 시세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앞전의 시세는 어떤 실적 개선 기대감, 그리고 미디어 업황 개선 그런 것 때문에 올랐다라면 요 뒤에 거는 신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사실 요번 파동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네. 예, 이렇게 말씀. 일단 뭐 팔가 의견이신 것 같은데 팔가 의견 맞으신가요? 네, 우선 팔가 쪽 의견이고 일단 컨텐츠 쪽이나 메타버스 관련한 기대감들은 이미 충분히 좀 반영되어 있는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향후 중장기적인 이 시장 성장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도. 하지만 기회 비용 측면과 그리고 기대 수익 대비 리스크 관련한 관점에서는 지금 좀 흥미로운 위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위치에서는 좀 저는 팔가 의견 쪽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은 기대감이 너무 반영이 됐다. 그리고 시총 뭐 실적 대비해서는 너무 좀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매력이 없기 때문에 팔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선임연구원님 요것도 좀 전망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다시 한번 정고점까지는 조금 가볼만 하지 않나. 전고점까지는 단기적인 어떤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 네, 그렇게는 보는데 일단은 뭐 지난 뭐 1차 상승 랠리처럼 다시 한번 지금 구간에서 랠리가 펼쳐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상승률은 있지만 중장기적인 랠리보다는 어느 정도 가격권 안에서는 박스권을 좀 그리면서 좀 어느 정도 쉬어가는 구간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추가적인 상승은 좀 어렵고 네. 일단은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옆으로 좀 횡보하는 그런 국면이 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일단 근데 두 분에게 다시 뭐 좀 정확하게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뮤직 스튜디오가 주로 매출이 나오는 쪽이 어느 쪽인가요? 이게. 네, 일단 뭐 위즈역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컴퓨터 그래픽 이제 CG, 쉽게 말해서 CG 시각 특수 효과를 기반으로 해서 영화나 뭐 드라마 관련한 이제 영상 제작 기술뿐만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을 토대로 이제 매출이 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는 뭐 영화라든지 뭐 드라마에서 특수 효과들을 이제 주로 담당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최근에 승리호 같은 그 넷플릭스에서 지금 반영되고 있는 승리호 영화
그 관련된 게 이제 위직 스튜디오에서 이제 제작을 했다라는 거고. 그러면 향후에 그 뭐 드라마나 또 영화 쪽에서 CG를 좀 많이 쓰잖아요. 그런 영화들이 좀 나온다라면 또 한 차례 또 그런 어떤 모멘텀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지만 지금은 일단 메타버스 관련된 어떤 그런 테마적인 성격으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을 해야 되고 그런 열풍이 좀 사그라들면 뭐 좀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면은 두 분 다 지금 그러면은 뭐 사자보다는 좀 팔자 아니면 좀 관망하자 이런 네. 의견이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위직 스튜디오, 한빛소프트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좀 뭐 살펴봤습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메타버스 관련해서 단기적인 열풍으로 주가들이 좀 선반이 돼서 과수급이 들어온 측면들이 있다. 다만 뭐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양쪽 그 두 분에서 좀 엇갈린 그런 의견을 좀 주셨고 한쪽은 사자 한쪽 팔자 추가적인 랠리가 좀 가능하다. 아니면 지금에선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한빛소프트는 사실 VR 관련된 그런 게임 그래서 메타버스보다는 어떤 그런 게임들 때문에 메타버스 어떤 섹터로 엮이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조심하자라는 의견이시고 위직 스튜디오도 마찬가지로 뭐 1차적으로는 미디어라든지 어떤 승리호 이런 어떤 매출이나 외형 성장 기대감들로 한 1월 뭐 2월 달까지 상승을 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메타버스 관련돼서 어떤 섹터 테마 성격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하고 오히려 박스권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 오히려 뭐 중반 아니면 하반기 이후에 새로 나오는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게임 또는 그 영화 관련된 어떤 새로운 뮤직 스튜디오가 담당했던 제작했던 그런 어떤 컨텐츠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하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으로 지금 메타버스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뭐 시장 조사에서는 뭐 2천조 달러 시장이다, 2천조 정도 되는 시장이다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뭐 몇 조 달러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성장성에 대해서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이걸 정확하게 어느 정도 시장이 커질지는 예측이 조금 어렵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도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상 전반적으로 살까 팔까 TV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